본 영상은 중환자 재활교육으로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중환자 재활이란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장기간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신체 기능 회복을 증진시키는 활동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은 환자의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중환자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을 증가시키며 이는 중환자실 체류 기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중환자실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 기능 회복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한 장애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부동의 상태가 지속되면 퇴원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이를 집중치료 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정신 기능까지 저하시켜 일상에서의 생활 능력을 떨어뜨리고 퇴원 후 삶의 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환자실에서부터 조기 재활을 적용하게 되면 환자의 신체 기능을 보다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게 되고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의 감소, 중환자실 체류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 적용 전 환자의 재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환자 평가 단계입니다. 환자 평가 단계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금기 사항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상처로 인하여 복부가 개방되어 있거나 활동성 출혈이 있는 경우, 뇌압이 높을 경우, 마비나 골절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 상태의 변화나 시술 등으로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금기 사항이 없다면 재활의학과로 환자를 의뢰하게 되고 재활의학과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신체 기능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단계별 재활 치료를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 적용 전 안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점검하여 재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 체크리스트는 총 3가지 항목으로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혈관계에서는 샥의 유무와 혈압 강화제 사용 여부, 혈압이나 호흡수, 심박동수를 나타내는 활력 징후가 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경학적으로는 의식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계에서는 현재 환자가 적용하고 있는 흡인 산소 농도, 인공호흡기 적용 상태 등을 체크하여 재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안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단계별 재활 치료를 결정합니다. 1단계는 수동 관절 가동 운동 단계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3일 이상 예상되는 환자나 심폐소생술이 종료된 환자 중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사가 중환자실을 방문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침상 옆에서 물리치료사가 직접 재활운동을 시행하거나 자동 관절 운동 장치를 이용하여 수동 관절 가동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동 관절 운동 장치는 수술 후에 환자가 병원 또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로 스스로 운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지속적인 수동 운동을 통하여 관절의 기능을 보다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 운동 기구입니다. 2단계는 능동 관절 가동 운동 단계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단계가 가능한 환자 중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재활 프로그램은 침상 머리를 60도 이상 상승시켜 앉은 자세를 향상시키고 근력 강화를 위해 고무공 쥐어짜기를 시행합니다. 3단계는 앉기 단계입니다. 2단계의 능동 관절 가동 운동 단계를 잘 수행하며 상지 근력이 3점 이상인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몸통의 근력 강화와 앉은 자세 밸런스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휠체어 타기, 침상에 걸터 앉기를 시행하며 근력 강화를 위해 고무줄 당기기, 엉덩이 들기를 시행합니다. 특별히 엉덩이 들기는 팔과 다리를 이용하는 전신 운동으로서 서거나 걷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침상 안에서 시행되는 안전한 운동으로 재활 적용 시간 이외에도 환자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함께 운동하며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는 서기 단계입니다. 3단계인 앉기를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고 하지 근력이 3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 근력과 무릎의 근력이 약한 환자들이 그림과 같은 보조기를 통해 서기를 시행하고 보행기를 지지하여 서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서기가 가능한 환자에게는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 걸음을 통해 차후 걸을 때 필요한 근력 강화 및 밸런스 강화 운동을 시행하고 침상 안에서 적용 가능한 근력 운동으로 엉덩이 들기, 누워서 다리 들기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걷기 단계입니다. 4단계인 서기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이동식 인공호흡기 적용이 가능한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걷기 단계에서는 환자가 수행 가능한 걷기 거리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올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중환자실 내에서 걷기를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중환자실 밖으로 나가 걷기를 시도합니다. 재활 적용 중 환자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합니다. 호흡곤란, 청색증, 어지러움 호소, 발한, 환자 거부를 관찰하는 즉시 재활을 중단하고 환자가 편한 자세로 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재활이 종료되면 환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활동 점수를 부여하여 의료진들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침상 안정 상태로 있으면 1점, 침상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2점, 앉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3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4점, 10m 이내 보행이 가능하면 5점, 10m 이상 보행이 가능하면 6점으로 구분하여 활동 점수를 부여합니다. 복부 수술 후 환자가 아직 통증이 있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조기 재활 운동은 환자의 호흡 운동과 장 운동 및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개방성 상처나 출혈 등의 금기 사항이 아니라면 조기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운동이 가능한가요?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한 상태에서 침상 옆에 서는 운동을 하거나 제자리 걷기 등의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다리 근력이 가능하다면 이동식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서 의료진과 함께 중환자실 복도 내에서 걷기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의식 상태는 다른 것인가요? 1단계는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으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2단계는 의식이 있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걷는 운동을 하다가 환자가 힘들어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진이 함께 운동을 시행하므로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병동에서 운동하던 중 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을 호출하여 환자가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은가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계획표를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전에 20분을 운동하였고 운동 후 호흡곤란이나 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오후에 10분을 늘려 30분을 운동하는 방법 등으로 점차 운동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중환자 조기 재활은 신체 기능 회복을 통해 임상 경과를 호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중환자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으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